네, 9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를 풀어보진 못했고요. 같이 이제 영상 찍으면서 풀어볼 건데, 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는 거 정도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려웠는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험지 같이 놓고 제가 이제 필기하는 거 이런 거 다 필기할 거 있으면 해 가면서 암기할 거 있으면 또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풀어볼게요. 1번. 네. 보기 먼저 바로 갈게요. 기억. 전남 완도와 제주도 사이의 수역에는 이어도가 있냐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전남과 제주도 사이면 제주도 위쪽일 텐데, 이어도는 한참 아래잖아요. 그래서, 네,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여서도라는 거를 알고 풀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서도와 완도 사이 수역에서 간척을 하면 영의 범위가 확대된다 라고 했는데, 간척 사업을 하면 얘는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쉽거든요. 영토는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수가 줄어듭니다. 간척을 내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영의 범위가 확대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디귿. 울릉도와 독도는 영의 설정에 통상기선이냐 했는데 통상기선 맞죠? 직선기선 아니죠. 리을.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이거는 지리 정보 중 공간 정보냐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수리적 위치 숫자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답은 5번.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무슨 강. 얘는 지금 무슨 강을 맞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이 경북 영양이랑 경남 창원이네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강이 낙동강 말고 없단 말이에요. 경북 위쪽부터 경남 아래쪽까지 쭉 내려올 수 있는 강은 전국에 낙동강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낙동강이라고 바로 가줄 수 있고요. 낙동강에 하구뚝이 건설돼 있냐 했는데 맞는 말이죠. 이거는 하구뚝 어디 있냐.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은 지금 밭 기호표랑 그다음에 논 기호표 이렇게 보이니까 얘는 아무래도 범람원이 되겠죠. 니은 범람원에 들어갈 내용은 하천이 운반한 물질이 경사급변점에 퇴적된 지형이다 했는데 이런 경사급변점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범람원은 아니고 얘는 주로 선상지에 나오는 선지이고 삼각주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둘 다 아니죠. 얘는 범람원이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A의 퇴적층에는 얘는 아무래도 하안당구 감익공류 하천에 있는 평지니까 그래 보이고요. 하안당구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하는 거 맞죠. 왜냐 하안당구도 옛날에는 물이 범람했던 지역이니까 물이 범람했던 지역이 융기되면서 현재 하안당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리을. B는 C보다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B는 지금 논이네요. 얘는 배우습지 정도 되겠죠. C는 자연제방. 논은 물이 잘 안 빠져요. 입자 크기가 얇아야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자연제방은 물이 잘 빠지죠. 입자 크기가 커서 물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C보다 큰 게 아니라 C가 B보다 큰 겁니다. 네,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가나 지역을 지도에서 하나씩 지운 후 남은 걸 A다 라고 하네요. 가 지역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곳. 산업단지면 이 중에선 구로일 것 같은데 그래 보이죠? 근데 첨단산업 업무지구?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산업이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중구에 국가산업단지가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첨단산업이라는 이 글씨 때문에 뭔가 이제 중구다라고 착각을 많이들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많이 틀렸겠는데 진짜로. 이거는 구로구입니다. 중구 아니에요. 첨단산업 글씨를 일부러 중구랑 헷갈리라고 집어넣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산업단지란 말이 구로구가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좀 그러네요. 애매하네요. 확실한 뭔가 근거가 잘 보이진 않아서. 네, 그러네요. 나지역은 쉽죠. 나지역은 대규모 주거지역, 그 다음에 서울에서 손꼽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 하니까 외곽 지역인 노원구가 되겠죠. 노원구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외곽 이렇게 하면 되고, 가나 지우면 중구가 A가 되겠네요. 가랑 A를 아마 헷갈려서들 많이들 했을 것 같네요. 네,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구로구는 아니지. 구로구보다 중구가 금융기관 수가 많다. 답 1번이네요. 나는 주거지역이니까 초등학교 수는 주거지역이 더 많겠죠. 용도 지역 중 공업이 3억보다 넓다. 답이 1번 아니면 3번으로 나왔겠네. A, 가를 바꿔서 했으면 답이 3번으로 나왔겠네. 하여튼 틀렸죠. 이거는 상업이 당연히 넓겠죠. 중구니까. 상주 인구가 제일 많은 건 노원구겠죠. 아무래도. 이거 한 가지는 알아주시면 좋은데, 중구는 인구가 꼴찌입니다. 서울 내에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5번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유입이 당연히 많겠죠. 얘는 주간 인구 지수가 거의 막 300을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답은 1번인데 아마 가랑 A를 많이들 바꿔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3번 골랐겠죠. 틀렸겠죠. 근데 이거 첨단 산업 이거 보고 중구 같다고 하면 네, 그러네요. 하여튼 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네, 답은 1번. 4번 문제. 가. 키워드 또 잡아야죠. 줄글로 나오면. 공룡 발자국 딱 보이는 순간. 가는 중생대 퇴저감이 되겠죠. 자, 나의 키워드. 얘는 절벽을 이룬 봉우리. 돌산이라는 거죠. 돌산의 기반함이 되는 건 화강암입니다. 얘는 종유석과 석순 등을 볼 수 있다. 누가 봐도 석회동굴, 석회암이 되겠죠. 기반암이니까. 중생대 퇴저감은 조선노충군이냐 했는데 틀렸고요. 조선노충군에 주로 석회암이 있죠. 석회암은 대보조산운동 틀렸죠. 대보조산운동은 화강암을 만들었습니다. 가, 중생대 퇴저감 해성층 틀렸죠. 해성층, 육성층이라는 말 자체가 고생대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중생대 퇴저감은 애초에 시대도 안 맞잖아요. 해성층이 석회암, 육성층은 무연탄 이렇게 되겠죠. 4번 화강암은 중생대 퇴저감보다 비율이 높냐 했는데 답 4번입니다. 이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개념할 때 여러 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시원생대 편마음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분포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고, 그거 말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중생대 내에서는 화강암이 중생대 퇴저감보다 많다. 근데 퇴저감 중에서는 고생대 퇴저감인 석회암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중생대 퇴저감이 석회암보다 많다. 이렇게 외우라고 되게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았다면 화강암이 중생대 퇴저감보다 비율이 높냐 했으니까 맞죠. 네, 4번. 5번 선지. 화강암은 석회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했는데 화강암은 중생대이고 석회암은 고생대니까 이르다 하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아이고. 5번 문제. 가는 지금 백과사전식 서술이니까 신증 동공 여지승남. 나는 지금 줄글 형태로 돼 있죠. 택리지 이렇게 됩니다. 기억. 택리지는 실학 맞죠? 후기 지리지니까 실학 맞습니다. 니은. 신증 동공 여지승남은 택리지의 내용을 요약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얘는 신증은 이제 조선 전기고 택리지가 후기니까 먼저 있었던 지도가 나중에 있었던 지도를 요약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디귿. 전기 지도는 국가, 후기 지도는 개인 편찬 맞죠? 답은 2번입니다. 네, 리을.
운반하는 말과 짐 실은 배가 남쪽과 북쪽에서 물길과 육로로 모여드는데 이것은 무역하기에 편리하다. 무역하기에 편리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인심이 아니라 생리가 됩니다. 왜냐? 얘는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네.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아직까지는 3번 빼고는 너무 쉬워요. 6번 문제. 이런 것도 정말 기본적인 거죠. 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당연히 추워지겠죠. 연평균 기온이 낮아진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1, 2번 탈락. 수륙 분포. 내륙 지역은 해안 지역보다 연교차가 크겠죠. 그죠? 동위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교차는 내륙이 제일 크고요. 동해안이 제일 작게 되죠. 그래서 내륙이 제일 크다. 그래서 5번 탈락. 지형, 회년상으로 바람 그늘 사면이면 바람을 못 받는 데잖아요. 그러면 고온 건조해지죠. 그렇죠. 네, 4번 탈락. 답은 3번이고요. 라 한번 보면 서구동저형이라고 했는데 서구동저형은 겨울에 나타나는 거죠. 겨울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 됩니다. 네, 답은 3번.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늦봄 초여름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치죠. 7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기억, 외국인 주민 중에서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다. 아니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맞는 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선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이긴 하겠죠. 중국인 말고 뭐가 있을까요? 또 중국인보다 많을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물음표 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요. 처음 보는 선지인 것 같습니다. 2번.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 돼요. 그냥 고민할 게 아니라. 2번. 시도 중 외국인 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경기이다. 그렇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 수 비율 아니에요. 비율은 또 다른 얘기고, 수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합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시도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가 외국인 수도 제일 많겠죠. 이렇게 판단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라는 게 외국인 전체 수도 마찬가지고,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또 뭐 있지? 결혼 이민자라든가 이런 것도 다 외국인 수는 인구 비례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래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니은 디귿을 골라야 하네. 뭐라는 거야 이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제외하고 보자 이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를 굳이 왜 써놨지? 헷갈리게.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 외국인만 따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니은이 24%, 기타 외국인 제외하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니까 외국인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많냐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일단 디귿 남았으니까 결혼 이민자 이렇게는 갈 수 있겠죠. 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 전체 비율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크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디귿, 결혼 이민자의 수는 전남이 서울보다 많다. 틀렸네요. 3번. 아까 말했죠. 똑같은 지식이 또 쓰였는데, 결혼 이민자 수.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결혼 이민자는 뭔가 시골 지역이 많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비율 얘기죠. 결혼 이민자 비율은 촌락이 도시보다 높은 게 맞지만, 근데 수는 인구 비례한다 했잖아요. 그럼 도시가 촌락보다 많은 게 맞아요. 서울이 전남보다 지금 인구가 거의 막 10배? 8배, 10배? 8배에서 10배 차이서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서울이 당연히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이 더 많은 게 맞습니다. 결혼 이민자도. 그러니까 여기서 수와 비율을 잘 구별하자. 이게 교훈이겠죠. 되게 여러 번 말했었잖아요. 수랑 비율을 잘 보라고. 네, 4번. 지역 내 총인구 대비 리을 유학생의 비율은 부산이 경남보다 높다. 그렇겠죠. 유학생은 대도시일수록 밀집해지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외국인 근로자 남성이 높고 결혼 임자인 여성이 높다. 맞는 말이죠. 네. 답은 3번 쉽게 골라줄 수 있고 1번 선지는 좀 이상해요. 그냥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마 1번 선지 같은 거는 진짜 막 교과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낸 거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약간 상식을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나 아니면 연계된 내용인데 제가 모르고 있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답은 하여튼 3번 쉽게 골라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좀 안 됩니다. 8번 문제. 가의 지명은 키워드 딱 잡아줘야죠. 신라 경덕왕 이런 거 몰라요. 지역 사람들이 선미를 찬양한다.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걸로 좀 지역명이랑 비슷한 걸 좀 찾으면 돼요. 선미를 찬양한다? 그런 게 있나? 찬선? 찬선이란 거 없잖아요.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해광지역. 해광지역이면 주어진 지역 중에선 정선밖에 없는데. 아, 레일바이크도 있네요. 정선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백이나 뭐 삼척이나 영월이나 이런 데 다 줬다. 그러면 전 못 맞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일단 광업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레일바이크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레일바이크가 정선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정선 말고 될 게 없네요. 정선은 근데 되게 지역적인 편인데 그죠? 정선 아마 백지도에서 찍어줬을 때 정선을 맞출 수 있는 학생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선입니다. 네, 정선 말고 없어요. 아, 이건 있네요. 선미를 찬양한다. 정은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지만 정선할 때 선은 이 선미의 선이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나의 지명은 춘주에서 비롯되었다. 춘주면 춘천 아닌가? A. 네, 춘천 맞는 것 같은데. 그죠? 한강 유역의 분지. 춘천의 분지 유명하잖아요. 침식 분지. 그 다음에 소양강 댐. 누가 봐도 춘천이네. 네. A는 나는 A. 그죠? 백지도를 봤어야 하는데 A는 춘천이고. 좀 너무 두껍네. 얘는 춘천. 얘는 인제. 백지도는 바로바로 나와야 합니다. C는 평창이었고 D는 정선이었죠. 그래서 답은 DA라서 답은 4번이네요. 네. 근데 정선 좀 이상하다 이거. 너무 지역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러면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다 외우라는 건가? 착잡해지긴 하네요. 좀. 네.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A, B, C, D가 각각 뭐 중 하나임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B, C, D를 미리 연결해 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각각 뭐뭐 중 하나임 이런 말이 없으면 바로 선지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선 바로 연결을 해주고 선지로 가는 게 편합니다. A는 지금 뭐야 이거? 위치가 연천군 쪽인 것 같아서 한탄강이겠죠 아무래도. 절벽 이렇게 있고. 네. A가 용암대지 이렇게 되고 B는 동해안 쪽에 있고 지금 바다 바로 옆에 호수가 있으니까 석호쯤 되겠네요. C는 석호를 만드는 사주. 그 다음에 D는 칼데라 분지겠죠. 울릉도니까. 네. ABCD는 쉽고요. 용암대지는 주로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다 했는데 용암대지는 넓게 퍼져야 되니까 잘 움직여야 돼요. 용암이. 그래서 유동성이 작은이 아니라 큰입니다. 네, 틀렸고요. B. 석호는 면적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죠. 배후 하천이 계속 토사를 공급하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는 겁니다. 계속 매립이 되는 거예요. D. 칼데라 분지는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형성된 게 아닌데 얘는 그냥 화구가 함몰된 거잖아요. 풍화 침식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4번. 용암대지와 칼데라 분지에서는 변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일단 한탄강 용암대지에선 잘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A가 한탄강 용암대지가 아니라 그냥 용암대지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물음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탄강 용암대지에서 논농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용암대지라서가 아니라 용암대지는 원래 못하는 거예요. 물이 빠지니까. 근데 용암대지 위에 점토가 쌓여 있으니까 논농사가 가능한 건데 다른 용암대지는 벼농사가 안 되죠. 그래서 A가 이게 뭐
약간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칼데라 분지에서 벼농사를 한다. 이건 확실하게 말이 안 됩니다. 네, 얘네는 그냥 밭농사를 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울릉도에서 벼농사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네, 답은 5번인 것 같고요. 석호와 사주는 모두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유다 했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거, 한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지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형은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 가나 재개발 방식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가는 철거 비철거 물어보는 거네요. 지금 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였다. 싹 갈아엎은 게 아니라 수리만 했네요. 그 다음에 색을 입히고 조형물을 설치. 이러면 비철거죠. 비철거. 그러니까 수복 재개발이냐 보존 재개발이냐 이런 걸 다 합쳐서 비철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수복과 보존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노후화된 건물을 허무는 재개발. 이거는 철거 재개발이죠.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가는 비철거인데 철거라 했으니까 갑은 틀렸고요. 비철거는 철거보다 활용도가 높겠죠. 원래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 답은 5번입니다. 철거는 비철거보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건물을 완전히 때려 부시니까. 철거는 비철거보다 해체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네. 건물을 다 부셔버리면 이제 거기 살던 사람들 다 떠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동체는 해체되겠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3번 빼고는. 3번 좀 너무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데. 11번. 가다 지역의 특징을 발표해보. 일단 백지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저처럼 문제 풀 때 백지도를 쓰란 얘기는 아니고 전 해설해야 되니까 쓰는 거죠. 얘는 전주, 얘는 나주, 얘는 무안입니다. 가와 나에는 도청이 있어요. 여기 도청 있는 게 전주랑 무안이잖아요. 전주 전북도청, 전남도청, 무안목포니까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다가 나주겠네요. 그죠? 다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와 다에 모두 혁신도시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혁신도시 있는 거 전주잖아요. 전주 나주잖아요. 근데 아까 다는 했고, 그러면 전주 혁신도시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죠. 도청이랑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막 암기를 달달 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남았으니까 무안이겠네요. 전주 세계소리 축제 정답입니다. 이거는 전주에서 일어나는 게 맞고요. 그냥 외워야 돼요. 이런 지역성 내용은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서. 네, 2번. 나의 무안의 기업도시 틀렸죠. 기업도시 어디 있냐. 얘는 원주랑 태안, 충주, 해남, 영암 이렇게 위치를 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안은. 3번. 나주에 녹차가 있냐 했는데,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녹차라고 하려면 우리나라 2군데 정도 있거든요. 보성이랑 하동 정도가 돼야 녹차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나주는 완전 아닙니다. 나주는 뭐 배 정도 나올 수 있겠죠. 4번. 전주와 나주는 같은 도냐 했는데, 전주는 전북이고 나주는 전남이잖아요. 틀렸네요. 5번. 무안과 나주는 전주 나주냐 틀렸죠. 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2번 문제. 기후 문제가 나왔네. 월 평균 기온 차이와 월 강수량 차이. 이거 먼저 읽어야죠. 무슨 값이냐. 각 월에 A에서 B를 뺀 값이네요. 뭐 그러면 A가 울릉도고 B가 홍천이지. 왜냐면 얘가 겨울 강수량이 A에서 B를 뺀 값이 겨울 강수량이 양수네요. 그럼 무슨 말이냐. 겨울 강수량은 A가 B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나게 겨울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A가 울릉도, B가 홍천 이렇게 됩니다. 네, 기억
울릉도는 홍천보다 연교차가 크다 틀렸죠. 네,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연교차 꼴찌에서 2등 수준, 1등은 서귀포고요. 그 다음에 제주랑 울릉도랑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울릉도는 홍천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이거 쉽죠? 울릉도는 겨울 강수 집중률 1등, 여름 강수 집중률 꼴찌. 근데 홍천은 여름 강수 집중률 1등. 그죠? 서울과 춘천, 홍천 써야겠다. 얘는 아이고 울릉도 꼴찌 이지만 서울, 춘천, 홍천 얘네는 1등 수준이다 라고 했으니까 완전 맞는 말. 디귿, 홍천은 울릉도보다 한파 일수가 많냐? 맞는 말 아닌가?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래프 해석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온 이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겨울 기온, 한파는 겨울 기온이 중요한 건데 겨울 기온이 울릉도가 홍천보다 더 따뜻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홍천이 당연히 겨울에 더 춥다, 한파 일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는 그래프로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리을, B는 A보다 겨울 강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도 뭐 그래프 해석이 가능은 하죠. 네. 가능은 하지만 상식으로 풀리죠, 이 정도는. 답은 3번, 13번 문제. 나왔네 결국.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틀리진 않았겠죠, 설마. 이런 거 풀려면 각 권역별로 인구 순위를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인구가 대체로 몇만 정도 되는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정말 강조했는데. 네, 가는 수도권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자료에서는 1, 2, 3등 도시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1, 2, 3등 도시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수도권 1등 서울이고 2등 인천이고 3등 수원이죠. 서울 1000만, 인천 300만, 수원 한 100만 정도라고 보면 이 막대 그래프 비율이 10대 3대 1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등, 2등, 3등의 비율이 10대 3대 1이려면 지금 가밖에 없어요. 그죠? 가가 그러면 수도권. 여기 써야겠다 그냥. 수도권. 그 다음에 영남권 1등 부산, 2등 대구, 3등 울산이잖아요. 부산 300만, 대구 200만, 울산 100만. 비율로 따지면 3대 2대 1 정도 돼야겠네요. 그래 보이는 게 나인 것 같죠 지금. 만약에 나랑 다 그림이 헷갈린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들면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순을 발견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다는 지금 2등이랑 3등이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대구는 200만, 울산 100만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는 영남권이 돼요. 다는 남았으니까 충청권이고요. 충청권도 인구 순위 보면 1등 대전, 2등 청주, 3등 천안이죠. 4등 세종이고 5등 아산이죠. 대전은 인구가 대충 한 100만, 뭐 사실 100만, 150만쯤이긴 한데 일단 100만으로 보면 청주는 80만, 천안 60만이면 대충 한 5대 4대 3인가? 네. 근데 뭐 다는 뭐 정확하게 5대 4대 3 느낌은 아니죠. 왜냐면 대전이 100만은 아니니까. 하지만 네, 반대로 나가 충청권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청주와 천안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차이인데. 그래서 네, 가나다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ABC는 일단 C는 영남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도권, 충청권은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인구가 안 느는 C가 영남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랑 B가 조금 A랑 B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B가 수도권이죠. A가 충청권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출선지에 근거가 있어요. 기출선지, 이게 몇 년도 기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꽤 최근입니다. 무슨 선지가 있었냐면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이거 비율이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라는 선지가 나온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선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A는 90년대는 살짝 감소하고 있죠 지금. 근데 B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수도권, A가 충청권 이렇게 되겠네요. 1번 수도권과 영남권의 권역 경계는 맞닿지 않죠. 네. 충청권과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2위 도시 인구, 충청권의 2위 도시 청주이고요. 수도권의 2위 도시 인천이니까 80만이 300만보다 많지 않잖아요. 틀렸다. 3번 충청권은 영남권보다 광역시 수가 많다. 충청권의 광역시 1개,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3개네요. 많다. 틀렸다. 그죠? 4번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총인구가 많다. 그죠? 권역별 총인구 순위는 수, 영, 충, 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 가는 A, 수도권은 충청권. 틀렸네요. 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쉬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꽤나 디테일한 암기 사항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근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이제 단골 형식입니다. 그래서 못 풀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렸으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14번 가나다는 고속철도, 항공, 해운 중 하나임. 그럼 도로가 없고, 일단 도로, 지하철이 없네요. 가나다 거리대별 비율 여객수 이걸로 하면 되겠네. 연간 여객 수송량으로 하면 되겠네요. 일단 여객 수송량은 명인지 명 곱하기 킬로미터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인구예요. 그러다 보니 얘는 순위가 도, 지, 철, 비, 그리고 배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나다에 도로랑 지하철이 없죠. 그러면 나가 철도고, 다가 비행기고, 가가 배다를 바로 갈 수 있어요. 왼쪽 자료를 안 봐도. 그 다음에 뭐 왼쪽 자료 봐도 사실 당연히 비행기가 제일 멀리 갈 것이고, 배는 가까운 거리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울릉도에서 독도 갈 때도 배 타고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리로 많이 가는 게 해운, 배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쉽네요. 뭘 하라는 거야? 가나다 이용시설 ABCD에 입지한 시설이 옳게 표시된 것을 고른 것은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데. 그럼 일단 지도를 봐야겠죠. A는 얘는 뭐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서천입니다. 그냥 시골 이렇게 보면 되고, B는 천안, C는 청주, D는 대전, E는 잠깐만요. 단양. 그죠? 헷갈렸어요 순간. A 서천 맞겠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가는 일단 여기서는 해운을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 해운은 뭘 딱히 외워놓지 않아도 그냥 해안 가면 해운이 있을 것이고, 내륙이면 해운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해운 먼저 보면 일단 A만 있고 나머지 B, C, D, E에는 다 없어야 정상인데, E는 지금 있다 했으니까 일단 E는 탈락이네. 그죠? A, B, C, D만 보면 되고, 고속철도 이용시설. 여기서 천안, 청주, 대전은 다 고속철도가 있을 텐데 맞나? 너무 지역적이다. 일단 청주는 확실히 있고, 왜냐? 청주는 오송역 분기점이 있으니까. 천안도 확실히 있어요. 근데 천안 지금 X돼 있으니까 탈락이네요. 대전이 근데 고속철도가 있는지 그냥 철도인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남겨둘게요. 이거는 제가 개념이 부족한가 봅니다. 네, 모르겠어요. D 철도 관련해서는. 근데 서천에는 일단 고속철도 KTX가 안 지나겠죠. 완전 외곽이니까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다 항공으로 봐야 하는데, 항공 청주는 국제공항이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그러면 답은 무조건 3번이네. 그 다음에 대전 동그라미에 돼 있으니까 틀렸어요. 네. 이런 거 한 번 한 적 있는데, 일단 국제공항 8개 다 외워라. 다 써볼게요. 서울, 인천, 부산, 제주, 청주, 양양, 무안, 그다음에 또 어디 있지? 대구. 이렇게 있죠. 일단 청주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동그라미는 무조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 헷갈렸다 하더라도 청주가 너무 확실해서 답 3번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라고 한 적 있어요. 그냥 공항, 국제공항 말고 그냥 공항으로 따졌을 때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근데 대전 제외 모든 광역시에 있다 라고 외워놓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필 대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D 틀렸네, 답 3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조금 어렵네요. 14번은 빡빡합니다. 개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은 3번. 15번 문제. 뭐야 이건. A, B, C, D. 서리일수, 폭염 대비 열대야 일수. 지역을 먼저 보면 제천, 서울, 합천, 목포. 이상한 데를만 지금. 일단 서리일수가 제일 추울 수 있는 데는 위도로 따지면 서울인데? 아니지. 위도로 따지면 서울이긴 한데 도시열섬 때문에 A는 서울이 아닐 것 같은데. 뭐야, 판단 어떻게 해 이거. 제천인가 그러면? 서울 말고는 제천밖에 없죠, A가 될 수 있는 거. 와 뭐야 이거. 문제가 많이 어렵네요 이거는. 한번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상청은 뭐를 활용하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폭염은 내륙에서 잘 발생한다. 열대야는 해안에서 잘 발생. 그 다음에 도시 열섬 현상도 고려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풀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주고 있네요. 이대로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거 없었으면은 아마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설일수는 위도가 높을수록, 위도만 고려하라고 지금 그래선 주고 있네요. 이게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위도만 고려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체로 지금 주고 있는 게 설일수랑, 이건 또 뭐지? 그냥 폭염도 아니고 폭염일수 대비 열대야일수. 저 폭염분의 열대야. 뭔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1선을 긋잖아요. 1선을 그었을 때 이 오른쪽에 있으면 열대야가 폭염보다 크다는 뜻이고, 왼쪽에 있으면 폭염이 열대야보다 더 많다는 말이죠. 이렇게 지역을 구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시문에서 뭐라 하냐면 폭염은 내륙, 열대야는 해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지역 한번 보면 제천은 내륙이고 서울 내륙, 합천 내륙, 목포 해안. 그럼 2대2 구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는 폭염이 더 많고 두 개는 열대야가 더 많다 하는데, 지금 주어진 지역은 3대1이에요. 2대2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서울 열대야를 고려하라는 얘기겠죠 아마. 그래서 도시 열섬 현상도 발생 빈도를 높인다 이런 얘기를 집어넣어 놓은 거겠죠. 그러면 그죠. A랑 B가 제천과 합천 둘 중 하나일 것이고, C랑 D가 아까 해안인 건 목포, 이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얘는 도시 열섬 현상 때문에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추론이 되긴 하거든요.
와, 근데 문제가 좀 심한데? 그러면 이 둘 중에서 A, B를 일단 찾아보면 제천과 합천 중에서 서리수가 더 많은 건 당연히 제천이겠죠. 이것까진 할만해요. 왜냐 둘 다 내륙인데 제천이 위도가 훨씬 높잖아요. 훨씬 춥겠죠 겨울에. 서리수가 많아지려면 얘는 겨울 기온이 낮아야 서리수는 많아지죠. 네. 그러면 B는 남았으니까 합천. A, B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울과 목포가 남았는데 서리일수. 서울과 목포 중에는 서울이 더 많지 않을까? 서리일수.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 수륙 분포로 따져도 서울이 내륙이니까 더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도로 따져도 훨씬 고위도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C가 서울이 되지 않을까? D가 목포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폭염 일수 대비 열대 일수라는 거는 이게 D가 거의 2를 넘어가요. C는 1을 살짝 넘어가고 그러면 D는 폭염보다 열대야가 훨씬 많다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목포밖에 없지 않나? 해안이니까. 서울은 뭐 도시 열섬 때문에 예외적으로 열대야가 많을 수 있다고는 해도 아무리 그래도 내륙이니까 D가 서울이고 C가 목포다.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일단 A, B는 제천 합천. CD를 찾아야 되네. 아 이거 그냥 거의 다 털렸겠는데? 와. 그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목포는 아무리 그래도 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폭염일수 대비 열대야일수가 서울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 서울은 아무리 그래도 내륙이니까. 그래서 C가 서울이고 D가 목포인 것으로 풀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데도 틀렸다? 그러면 사실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를 문제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외워서 못 풀잖아요. 이거는 외워서 못 푸는 건 추론으로라도 풀리게 항상 문제를 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면 말이 안 돼요. 문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답은 3번 같아요. 근데 아예 좀 너무 심해요. 문제가. 와, 이런 문제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거는 다 풀고 채점을 한번 해보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답이 좀 의심되는 게 15번이랑 3번. 얘도 별표. 까딱하다가 틀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로 너무 어려워요. 16번 에너지원 나왔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있으니까 일단 원자력부터 당연히 먼저 찾아야겠죠. 원자력은 있는 지역만 있으니까. 자, 강원 있는 순간 원자력 탈락. 그 다음에 다는, 나는 울산, 부산, 전남 다 가능하네요. 다는 인천 보이는 순간 탈락이네. 그러면 나가 원자력. 여기다 써야겠다. 원자력. 그러면 B는 경기, 경북, 충남 중에 당연히 경북이겠죠. 경기엔 원자력이 없고 충남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처리했고 A랑 다 중에서 지금 경남, 강원 얘네는 석탄이 되겠네요. 지역 내에서 석탄이 1등인 지역이 경남, 강원, 충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1등인 지역이 경기, 서울이었고요. 원자력이 1등인 지역이 경북, 부산이었고요. 석유가 1등인 지역은 나머지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A는 석탄 1등이니까 경기는 확실히 아닐 것이고 충남이겠죠. 그 다음에 C는 경기, 다는 천연가스 남았으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석탄은 원자력보다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다. 맞습니다. 그 여기서 한 번씩 착각을 많이들 하는 게 있는데 원자력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원자력 뭐라고 하죠 그거? 방사능 유출 그 문제 때문에
아니 오염물질 배출량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자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0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배출량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탄이 당연히 더 많이 배출을 한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배출량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고요. 니은, 원자력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화력으로 이용한다. 원자력은 화력 발전이 아니잖아요. 틀렸고요. 디귿, B, 경북은 충남보다 수력 발전량이 많냐? 이건 맞네. 그죠? 이게 왜 맞냐면, 우리나라 수력 발전은 딱 두 군데서 하거든요. 어디냐? 한강 상류, 그 다음에 낙동강 상류, 이쪽에서 하는데, 일단 경북은 안동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상류에서 가장 수력을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안동이에요. 그러니까 경북은 수력 발전량이 있다인데, 일단 충남은 큰 강이 안 지나가요. 한강도 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강이 있다고 해도 하류쯤 돼요. 그러니까 상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남은 수력 발전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디귿 선지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서. 리을, 경기는 충남보다 1차 공급량이 많다. 이것 외웠어야 했죠. 1차 에너지 공급량 순위는 지역별로 그냥 다 외워야 됩니다. 경기가 뭐 인구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얘는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충남 1등, 전남 2등, 3등 경북, 그 다음에 4등이 경기랑 울산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충남이 경기보다 더 많잖아요. 지금 충남이 1등, 경기 4등이니까.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제. 기억, 예를 들어 뭐와 강원도 사이에 있는 천령관. 기억, 경기도와 강원도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천령관이라는 걸 일단 알고는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에서 다 주고 있죠. 천령관 기준으로 관북, 관서, 관동이 나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완전 북한 쪽인 건데, 이 북한 쪽의 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강원도와 경기도 사이에 있다, 우리 남한에 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령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니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추론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1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2번, 니은은 추풍령, 관동은 영서와 영동으로 나뉘는데 추풍령이 아니라 이건 대관령이잖아요. 대관령을 기준으로 영동, 영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 글자 다 외워야 됩니다. 영남지방은 디귿, 영동은 원주는 영동에 위치한다. 틀렸죠. 영동은 강원도 동해안 딱 그 인접해 있는 거기까지를 말하고 나머진 다 영서입니다. 원주는 완전 내륙이잖아요. 영서. 4번, 리을, 영남지방은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영남이 여기 있고 소백산맥 이렇게 지나가고 호남이 여기 있고, 뭐 대충 맞겠는데요? 맞겠죠? 네, 답 4번 같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음, 호남지방은 영산강의 남쪽. 틀렸죠? 네, 영산강이 아니라 이건 금강입니다. 금강. 호남, 호서가 이제 충청권을 말하는데, 호남이라고 할 때 이 호가 이게 뭐 유래가 명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 얘가 금강의 옛일입니다, 호강이다, 뭐 이런 말이 제일 유력하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영산강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위치 자체가 호남을 가로질러 가는데 영산강 남쪽이 호남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지역 구분할 때 이름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관북, 관서, 관동은 천령관의 관이고, 영동, 영서는 대관령의 영이다. 그 다음에 호남, 호서는 금강이 유래이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하면 이제 영남의 영은 조령의 남쪽이란 뜻입니다. 조령의 이남이라서 영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의 유래는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시험에 나왔네요 지금. 답은 4번입니다. 18번. 아 뭐야, 그래프에서 뭘 맞춰야 되는 게 없네요 지금. 그래프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건가? 갑 2024년 농가수는 농가수? 농가수. 왼쪽 그래프가 농가수고 오른쪽 그래프 농가 인구네요. 그럼 왼쪽 그래프를 봐야 할 것이고, 회색이 경지 면적,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빗금이랑 검은색이 농가수. 맞네요 갑. 왜냐면 1980년은 20 이상의 수인데 2024년은 10보다 살짝 작죠. 그러면 절반 이하다 하면 맞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프 해석인가 본데. 갑일병동 다. 2024년은 1990년보다 농가 인구의 총 부양비가 높아요. 총 부양비 나오는 순간 바로 떠올려야 하는 거. 청장년 반비례 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청장년 비율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빗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2024년과 1990년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청장년 비율, 그러니까 전체적인 명수는 당연히 아니네. 그것도 아니네요. 그죠? 비율을 봐야 하는데 청장년 비율이 90년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총 부양비는 2024년이 더 높은 게 맞습니다. 을도 맞는 말. 병 2024년은 농가당 경지 면적이 감소했어요. 농가당 경지, 이것도 그래프에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농가당 경지 면적이라는 게 계산하는 거, 농가 수를 농가 수 분의 경지 면적인 거잖아요. 그냥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1980년은 농가 수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높이에 있고, 그죠? 여기서. 근데 2024년은 경지 면적이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농가 수에 비해서. 이거 보면 농가당 경지 면적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봐야 맞겠네요. 그죠? 병 탈락. 2, 3, 5번 날라가고요. 1980년 이후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 비율은 계속 감소했어요. 이것도 그냥 그래프 보면 되는 건데 문제가 좀 특이하네요. 자료 해석 아무것도 필요 없이 자료 보고 그냥 계산 조금 하고 그냥 자료 해석만 잘하면 되겠네요.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 비율. 겸업농가 비율은 이거잖아요. 근데 겸업농가는 비율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체분의 겸업농가 이건데 점점 그 비율 자체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감소면 틀렸네요. 답은 갑을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9번. A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노년 인구 비율 아닌가? 노년 인구 비율. B는 14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얘는 유소년 인구 비율이죠. C. 단위 면적당 인구수. 단위 면적당 인구수? 그냥 단위 면적당 인구수 아닌가? 뭐 또 다른 말이 있나? 다른 말 있죠. 인구 밀도. 그럼 ABC는 나왔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일단 지역을 볼게요. 어딘가. 얘는 연천, 얘는 고양, 얘는 세종, 얘는 부여죠. 부여. 완전 시골. 가는 뭐라는 거야? 잠깐만. 가나다라가 지역. 가는 나다보다 노년 비율이 높다. 이거 사문도 아니고 퍼즐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풀라고 하네요. 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일단 가는 이 지역 중에 어떤 건지 모르고 나다보다는 노년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가는 연천 아니면 부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가 고양이나 세종이라고 하면 고양이나 세종보다 노년 인구 비율이 낮을 수 있는 게 두 지역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는 연천 아니면 부여라고 확정이 됐어요. 지금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걸로 보이고요. 나와 다는 라보다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다. 그러면 라는 일단 세종이 안 되고. 그죠? 여기선 라가 세종이 아니다. 이거 말고 될 수 있는 게 있나? 아, 고향도 안 되겠네요, 라는.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유소년 인구 비율 1등이 세종인 건 알죠? 그래서 라가 세종이 아니다 정도는 쉬운데, 고향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고향보다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게 세종은 있겠지만 연천과 부여 중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는 고향과 세종 될 수 없다. 그럼 라는 연천 아닌 부여다. 아,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연천 부여는 가, 라 중에 하나고 고향과 세종은 나, 다 중에 하나다라는 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아, 참 이렇게까지 좀 써놓을게요. 헷갈리니까. 연천 부여는 가, 라 중 하나이고 고향 세종은 나와 다 중 하나임 이라는 뜻이고, 더 읽어봐야겠죠. 다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지금 고향과 세종을 지금 주고 있네요. 그러면 나와 다니까. 그렇죠. 인구 밀도는 고향이 더 높네요. 그러네. 그죠. 지금 땅덩어리는 세종이랑 고향, 오히려 세종이 더 넓어 보이는데 고향은 인구가 100만이고 세종은 인구가 40만이니까 고향이 인구 밀도는 더 높다. 그러면 다가 고향이네요. 그렇죠. 다 고향, 나 세종.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다음에 라는 가보다 성비가 높다. 부여와 연천 중에 당연히 연천이 성비가 높겠죠. 라 연천, 가 부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연천은 완전 군사 지역이니까 성비가 높은 것이고 부여는 시골 지역이니까 성비가 완전 낮겠죠. 할머니들 많으니까. 가나다를 이렇게 좀 어렵게 연결했습니다. 이게 사회문화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지리는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내네. 그러네요.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나? 네. 1번. 연천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그럼 성비가 100 이하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연천은 접경지대니까 틀렸고요. 2번. 부여는 세종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겠죠. 부여는 농촌이니까 할머니들이 많고 세종은 유소년 부양비 1등이고 3번. 고향은 세종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잠깐만. 어떻게 알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래도 고향이 높긴 하겠죠. 근데 연천과 세종, 부여와 세종 이런 식으로 줬으면 뭐 확실한데 고향과 세종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세종이 유소년 인구 1등이니까 노령화 지수는 되게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 3번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3번 선지도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게. 4번. 연천은 고향보다 중위연령이 높겠죠. 당연히. 시골이니까. 고향은 완전 도시고. 세종과 연천은 충청권. 틀렸네요. 답은 3번. 이런 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당황했으면. 그죠? 여기서 지금 결국에 이렇게 두 개에서 가라가 연천 부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다가 세종 고향 중에 하나이고, 여기서 세종 고향 결정, 여기서 연천 부여 결정, 이렇게 되죠. 그렇게 막 어려운 사고를 요하는 건 아닌데 아마 당황했으면 좀 시간이 많이 끌렸을 수도 있겠죠. 20번. 두 모둠이 공통으로 답사한 지역을 골라라. 이런 건 쉽지 뭐. 일단 1일차 한국 모둠의 1일차 혁신도시 남강유등축제. 진주죠, 진주. 일단 백지도부터 볼게요. 얘는 진주고, 얘는 창원이고, 얘는 김해고. 백지도는 저처럼 보자마자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얘는 경주, 얘는 포항. 그러면 혁신도시 남강유등축제 있는 거 진주예요.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몰랐으면 외워야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특례시라는 거는 인구가 100만이 넘지만 광역시가 아닌 애들. 여기 창원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창원. 3일차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 울진, 울산, 경주, 부산, 그 다음에 영광,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경주 말고 없어요. 그래서
D 경주고요. 이것도 있죠. 전통마을, 경주 양동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데,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는데 여기 안동 없으니까. 네. 한국모둠은 A랑 B랑 D를 다녀왔고요. 지리모둠 한번 키워드 보면 제철소, 호미곶, 누가 봐도 포항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일차 대도시 교외화, 대도시의 위성도시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 중에선 김해밖에 없는데, 김해시, 그죠? 김해, 양산, 그 다음에 대구 옆에 나왔으면 경산, 칠곡 이 정도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김해밖에 없으니까 2일차는 무조건 C고요. 그 다음에 3일차 예, 도청이랑 벚꽃축제, 군항제, 군항 배경 벚꽃축제, 군항제죠. 경남 도청은 창원에 있고요. 그래서 얘 창원이네요. B. 지금 공통으로 답사한 지역이 B.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어렵다 이건 아니고 다른 건 다 평이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상한 문제가 껴있어요. 3번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첨단 산업보다 국가 산업단지 이게 먼저 보였으면 아마 안 틀렸을 건데 아마 낚인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선지 같은 거 되게 이상했어요. 솔직히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다. 이거를 외우라고 진짜 낸 건지 아니면 상식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건지 모르면 이렇게 물음표 치고 가야죠. 답은 3번 쉽게 나오니까. 네, 8번 정선 물어본 거 조금 이상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거 15번 좀 너무 심하게 어려워요. 제가 맞췄다고 자신도 못하겠어요. 저는 좀 너무 심하게 어렵습니다. 15번 틀려도 인정, 이런 거는. 하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풀었던 사고 과정을 한번 모방해 보세요. 충분히 합리적이잖아요. 제가 했던 풀이 과정이 이렇게 뭐 대비 뭐 했으면 항상 이런 값을 집중적으로 봐라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을 했으면 100보다 크냐 작냐를 집중해서 봐라. 예를 들어서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지수잖아요. 이거는 100이라는 수치가 매우 중요하죠. 100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나머진 다시 괜찮았는데 19번이 좀 당황스럽다. 문제 형식이. 그러니까 지금 묵직한 게 하나, 둘, 셋, 4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지예요. 어렵다는 반응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등급 컷 뭐 아직 지금 시간이 10시도 안 됐으니까 아마 안 나왔을 건데 1등급 컷 45점, 44점 진짜 그 정도도 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시험지가. 이렇게 필기한 내용들 다 보면서 다 암기해 주시고 오늘 한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